정수는 남편의 기일을 마치고 조용히 집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흙길 사이로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오래된 우물가에는 작은 이끼가 피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지키기엔 너무 넓고 외로웠습니다. 아들 현수가 도시로 올라오라고 권한 지 벌써 2해째였죠. 결국 정수는 낡은 장롱 속 사진 몇 장과 남편의 유품만 챙겨 트럭에 올렸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시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의 높은 빌딩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현수는 반갑게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만 며느리 윤정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짐은 여기 두세요. 윤정은 짧게 말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의 손에는 여전히 먼지가 묻어 있었고 윤정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눈길을 피했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지만 커튼에서 향수 냄새가 났고 벽에는 윤정의 인테리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이불을 꺼내려 했지만 윤정이 미리 새 침구를 준비해 둔 듯 했습니다. 그 배려가 고맙기도 했지만 어딘가 내 자리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정은 도시식 상차림을 준비했습니다. 반찬은 정갈했지만 익숙한 된장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레 내일은 내가 된장찌개 하나 끓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요즘은 된장 냄새가 집에 오래 남아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 방에서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불빛이 가득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시골에서 듣던 매미 소리 대신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겠지 하고 스스로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세탁기를 돌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은 따로 세탁할게요. 흙먼지가 묻어 있어서요. 정수는 그 말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상처 하나가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하나 두었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난초였죠. 정수는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주며 너라도 잘 자라렴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화분이 도시 생활 속 유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정은 어느 날 화분을 베란다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햇빛이 더 잘 드는 곳이에요. 정수는 말없이 그 뒤를 바라봤습니다. 화분은 더 멀리 손이 닿지 않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윤정은 출근 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통화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아직도 부엌은 자기 구역이라 생각하셔. 그 말은 낮은 목소리였지만 정순의 귀에는 선명히 들렸습니다. 부엌 문틈 사이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놓았습니다. 현수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윤정이 조금 예민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나서지 않으셔도 돼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언의 벽이 세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수는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정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마다 식탁을 조용히 정리해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려마저도 윤정의 눈에는 간섭으로 비쳤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는 줄었습니다. 윤정은 TV를 켜두고 묵묵히 밥을 먹었고 현수는 눈치만 살폈습니다. 정순이 먼저 말을 걸면 윤정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시장 다녀오셨어요? 네, 뭐요? 단 세 글자의 대화가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정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랑 사이 좋으시죠? 보기 좋아요. 정순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도시에 온 이유가 가족 곁에 있고 싶어서였는데 그 가족이 점점 멀어지는 듯 했죠. 윤정은 그런 정순의 침묵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말없이 있는 게 더 불편해. 속으로 중얼거리며 부엌 정리함을 닫았습니다. 작은 오해와 불만들이 쌓이면서 집은 점점 숨막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퇴근 후에도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요즘 피곤하네라는 말로 모든 대화를 피했습니다. 어느 저녁 윤정은 정순의 방문 앞에 A 사용지 한 장을 붙였습니다. 노크 입장. 단 세 글자의 문장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창문을 열고 어둠 속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의 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외로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 겨울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매서워졌습니다. 정수는 감기 기운이 있어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열이 나자 이불 속에서 조용히 기침을 했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감기 걸리셨으면 병원 가셔야죠. 약은 제가 사올게요. 하지만 그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윤정은 약국에서 해열제만 사와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몸을 추스르려 부엌으로 나왔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윤정은 잠시 놀라더니 바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쓰러지셨어요. 얼른 와요. 그러나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퇴근에 도착했을 땐 정수는 이미 스스로 약을 먹고 이불을 덮은 상태였습니다. 괜찮아요. 약 먹었어요. 정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출근 준비를 마치자 윤정이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혼자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현수는 놀라서 아내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체념이 먼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방 한구석에 남겨둔 난초 화분을 바라보다가 끝내 들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현수는 어머니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수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흰 머리칼 사이로 스민 세월이 그제야 보였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고향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논에는 겨울 햇살이 내리고 오래된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마을 어귀의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대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짐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공기 속에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자리였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방 암벽에는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앞에 앉아 오랜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도시에서의 시간들이 흘러가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닦았습니다. 이젠 누구의 짐도 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며 밤을 맞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버려졌다는 상처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정수는 마을 장터로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기엔 마음이 답답했고 사람들의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장터에는 채소 냄새와 튀김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분주히 오갔습니다. 정수는 콩나물 한 줌을 고르다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순이? 너 정순이 맞지? 고개를 돌리자 고등학교 동창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최근 귀촌했다며 반가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구석의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말이 많고 활달했습니다. 너 그 논 아직 갖고 있지? 그 근처에 공장 들어선다던데? 정수는 놀란 눈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공장이요? 미숙은 가방에서 신문 기사를 꺼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그 논이 포함된 지역이 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겁니다. 정수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힘들게 일군 땅이었고 그저 세월 속에 묻혀 있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미숙은 이거 진짜 기회야. 서류 정리만 잘하면 큰 돈이 돼. 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는 반신반의했지만 미숙의 도움으로 땅 문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새로 찍힌 개발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하며 감정가를 알려줬습니다. 금액은 정순이 상상도 못한 숫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려 가방끈을 꼭 쥐었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 했을까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뒤 계약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숫자를 보고서야 정수는 현실임을 실감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새로 고치고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순 아줌마, 복 터졌네. 운이 좋아. 모두가 축하했지만 정수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버려져서 얻은 시간이었어. 도시에서 상처받은 시간이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엔 여전히 현수와 윤정을 향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정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당에 새로 심은 난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화분을 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젠 나도 조금은 숨을 쉬어야겠죠. 하늘은 맑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오랜만에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이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순아, 뉴스 봤어? 내 아들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대. 정수는 손에 쥔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숙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현수가 다니던 회사가 부서 통폐합으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현수의 이름이 해고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들은 차가운 말들과 표정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반면 윤정은 여전히 SNS에 명품 가방 사진을 올리며 평온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투자 실패로 카드 빚이 쌓였고 현수의 실직이 그것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윤정은 이게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괜히 도시로 부른 바람에 재산도 줄었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현수는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집안은 싸움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채권자들이 집 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경고장이 붙었고 관리비는 연체되었습니다. 윤정은 결국 아파트를 팔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은행 담보로 묶여 있었습니다. 경매 공고가 뜬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현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벨이 몇 번 울리자 바로 끊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마라고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윤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신문을 들고 정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혹시 이 주소 내 아들 집 아니야? 신문에는 구 아파트 경매 공고라는 글씨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신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수가 경매 정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했지? 며칠 후 정수는 조용히 군청 근처의 부동산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낯익은 주소가 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아파트, 그곳이 경매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입찰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입찰일 정수는 아무도 모르게 법원에 갔습니다. 낡은 코트를 걸치고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호명되는 번호와 함께 낙찰가가 불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낙찰자 박정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던 집, 자신이 떠났던 그 집. 이제 그 집의 주인은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온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리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시작할 차례네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그 아파트 단지에는 이사 소식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낙찰받은 분이 꽤 여유 있는 분이라던데.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정과 현수는 마지막 남은 짐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삿짐 박스 위에는 기억이라는 글자가 적힌 앨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상자를 열어보려다 말없이 닫았습니다. 집안은 이미 횡했습니다. 윤정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건 피로와 후회뿐이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윤정은 무심코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문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엔 예전보다 더 단단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집, 이제 제 이름이에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긴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믿기지 않는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하지만 정수는 담담했습니다. 이 집은 다시 시작할 곳이에요. 누가 버려지는 집이 아니길 바라요. 그 말에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낯익은 벽지, 익숙한 냄새, 그리고 그때와 달라진 공기.
윤정은 마치 자신이 외부인이라도 된 듯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문가에 서 있었죠. 정수는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주인 없는 집에 생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눈물이 고인 채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 집을? 정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한때 내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젠 다시 가족의 집이 되었으면 해서요. 조용한 목소리에 윤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에선 냉장고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정수는 화분 하나를 들고 베란다에 올려뒀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난초였습니다. 그때 윤정이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화분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 해서요. 윤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작은 불을 켜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집안이 서서히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문가에 서 있었지만 마음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떨군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집엔 오랜만에 사람의 숨결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직접 담근 김치,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마당에서 키운 상추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먹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정은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수도 묵묵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정은 아무 말 없이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짠맛과 구수한 향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순간 윤정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이렇게 따뜻했나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란 건 밥 한 끼라도 같이 먹는 일이에요. 그 말에 윤정은 더 이상 음식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현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이젠 그만 울어요. 내일은 새날이에요. 윤정은 눈가를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오해와 후회, 그리고 남은 삶의 소망까지 웃음과 눈물이 번갈아 오갔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집안에는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의 용서가, 누군가의 후회가, 그리고 조용한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벚나무가 분홍빛으로 물들며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윤정은 새로 산 작은 화분을 들고 베란다에 섰습니다. 국화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햇빛 잘 드는 데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윤정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분을 올려놓자
따뜻한 햇살이 국화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서 현수가 커피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차를 내드릴게요. 그는 서툰 손으로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다 컸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정은 주방에서 정순이 좋아하는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자 정수는 그 냄새를 맡고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엔 냄새 난다고 창문 열던 며느리가 이제는 그 냄새로 마음을 달래네요. 윤정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정순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점심이 끝난 뒤 세 사람은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현수는 엄마 옆에서 천천히 걸었고 윤정은 뒤따라오며 벚꽃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평온하네요. 그 말에 윤정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윤정은 거실에 새 커튼을 달았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커튼이 햇살을 부드럽게 받아내며 집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낯설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진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을 넘기며 오래된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웃음이 잦아들 때마다 정수는 그저 그 순간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베란다에 국화가 살짝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수는 그 앞에 서서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이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윤정은 그 말을 뒤에서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거실 가득 따뜻한 금빛으로 번졌습니다. 정수는 난초 옆에 국화 화분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함께 피면 되는 거야. 그 순간 집안에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흘렀습니다. 버림받았던 기억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밑거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고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다시 시작된 가족의 이야기가 고요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